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크립토 마켓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최근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비트코인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시장 분석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 증가는 자본 유입 증가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가짜 뉴스 이후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더블록에서 공개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 대부분이 USDT 즉 테더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글래스노드의 분석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 증가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이 글래스노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투기성 자본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 이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을 합친 세 가지 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래스노드의 알트 시즌 지표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을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순 유입을 주도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까지 연중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이 최근까지 총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테라와 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해 5월 정점을 찍은 후에 연중 내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최근 자금의 유입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은행들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실제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이제 진출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또한 이미 이 사진에서 보시는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암호화폐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스위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스위스의 5위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세인트갤러 칸토날뱅크에서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 스위스의 5위 은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SGKB가 이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 세바 은행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인데, 이 세바 은행의 경우는 지난 8월 스위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 홍콩 금융 당국으로부터도 암호화폐 금융 사업과 관련하여 정식적인 승인을 받은 곳인데요. 이 설립일은 2018년으로 스위스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 및 보관 서비스 그리고 뱅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은행은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지만 고객의 수요에 따라 지원 암호화폐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번 스위스에서 OEM 메가뱅크의 크립토 수탁 서비스 개시 소식은 이 전 세계의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 2020년도부터 은행들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심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번 블랙록의 ETF 소식을 통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은행 어플에서 또한 증권 서비스를 통해서도 암호화폐 매수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더불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본 소식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물결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아마 이제 챗 GPT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오픈 AI가 개발을 했죠. 현재 전 세계는 AI가 그저 신기루인지 신기술인지 여러 분야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크립토 마켓 투자자라면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AI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이죠. 이에 이러한 궁금증을 실제로 실험해 본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인간 대 AI 비트코인 가격 예측 정확도는 이렇게 헤드라인이
부분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의 이제 사용이 점점 인기를 얻는 가운데 AI와 인간의 가격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핀볼드에 따르면 GNY 레인지 리프트 팀은 자사의 AI 모델이 인간 트레이더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GNY는 이를 위해 마감 시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매일 다른 예측치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 총 206개의 예측 가격이 나왔으며 이 중 56개의 예측이 AI 예측치보다 3%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GNY는 3일 동안 자사의 AI 모델이 예측한 가격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2023년 이제 10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회색 그래프가 GNY 예측 모델이고 이제 파란색이 트레이더의 평균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3%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습니다. 이제 10월 23일 암호화폐 트레이더의 평균 예측 가격은 이제 31,168달러로 GNY 예측치의 29,861달러에 비해서 정확도가 크게 앞섰다고 합니다. 이제 24일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예측치가 거의 같았는데 전자의 경우는 33,090달러, 후자는 33,058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25일에는 인공지능이 트레이더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합니다. 안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이 회색이 이제 트레이더들의 평균 예측치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34,128달러, 트레이더들은 33,976달러라고 하네요. 이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잘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AI의 발전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몇 년 내 소멸될 직업 리스트들도 나오는 등 이 성장 속도가 여타의 산업보다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미국과 중국, 영국 등 28개국이 처음으로 공동선언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이번 선언의 이름은 블레칠리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인간 중심, 신뢰 안전에 기반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사용할 것, 두 번째로는 콘텐츠 조작 등 AI의 위험 식별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확인할 것, 세 번째로는 유해하지 않은 AI를 위한 개발자의 강력한 책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AI 관련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과연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금융시장에도 혁신을 일으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리플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CBDC 관련하여서 이 리플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7월 리플이 CBDC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착수한 이후 전 세계 30개국과 이 CBDC 플랫폼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콜롬비아와 몬테네그로, 리투아니아, 마스터카드, 부탄 등등 CBDC 관련하여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는 디지털 홍콩 달러의 1차 실험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참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에 CBDC 관련 유의미한 소식이 한 가지 추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플사가 동유럽 조지아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 기관이 되는
공식 기술 파트너로 나선다라는 것인데요. 이 리플은 2일 발표한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조지아 국립은행의 디지털 리라화 파일럿 프로젝트 공식 기술 파트너로 합류하게 됐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리플은 곧 진행될 조지아 국립은행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리플의 CBDC 솔루션 리플 CBDC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 CBDC 플랫폼은 리플의 블록체인 리플 레저를 활용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발행과 운용을 위해 출시된 올인원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지아 국립은행은 CBDC 파일럿 프로젝트 기술 제공 의사를 밝힌 9곳의 업체 중에 리플사를 기술 파트너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9대 1의 경쟁률을 이겨낸 것이죠. 이 조지아 국립은행은 리플이 보여준 CBDC 파일럿 프로젝트의 목적과 사용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비즈니스의 연속성, 명확한 프로젝트 진행 로드맵,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고려해 리플을 기술 파트너사로 선정했다라는 코멘트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사는 현재 기본 CBDC 디지털 인프라부터 CBDC를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자산의 토큰화까지 현재 국립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제 조지아 국립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리플과 함께 진행할 CBDC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 CBDC 기술 설계와 기술 설계와 사용 사례 평가, 그리고 공공 부문 활용 사례와 도매 및 소매 투자자들의 활용 이점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제임스 윌리스 리플 중앙은행 업무 부총괄은 조지아 국립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조지아 경제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작업으로 리플이 CBDC에 가진 기술을 제공, 조지아의 변혁을 도울 것이다. 이 리플이 가진 기술로 CBDC 프로젝트의 최대의 효율을 제공하며 공공과 민간 기관이 안전하게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현재 XRP의 경우는 두바이 금융서비스국 공인 암호화폐 리스트에 오르는 등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여줄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하락해서 그런가요? 전날 대비 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 6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이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었죠. 이에 시장은 안도했고 주식과 코인 모두에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일시 35,000달러를 시원하게 뚫고 가면서 다음 전망이 37K라는 희망 섞인 전망들도 나왔지만 오늘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기준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5천만 원에 근접한 4,8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2023년 내내 계단식으로 오르다 보니 결국 2023년의 상승이 2024년 반감기와 불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 회로들이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원래 투자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올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이고 연준이 금리를 쉽게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강합니다. 물론 지표를 보고 12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제롬 파월이 언급한 대로 뉘앙스를 풀풀 풍겼죠. 금융 요건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월가의 대형 은행들,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은 경기는 좋고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지고 이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주식이 좀 올랐다고 앞으로 장이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 것도 어렵죠. 한국인들의 사랑 이 테슬라는 무섭게 빠졌고 이제 다시 좀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관심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물려서 혹한의 2022년을 보낸 투자자들은 현재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3년 내내 오르다가 이제 곧 5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보고 있으면 신고점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이 5천만 원이 된 비트코인은 전고점인 8,300만 원도 이제 여기에서 거의 한 50%, 60%, 80% 올라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1억을 이제 꿈의 수치로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불장에서 비트코인은 1억 수준이 아니라 3억, 4억 수준까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조정을 조금 맞았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갑자기 빠지더라도 31K까지 30K까지 빠지더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인 것이죠. 다시 2023년 1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15K 15,000달러라는 가격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 10K 아래로 하락하면 사겠다라는 사람들 정말 많았죠. 이제 저 또한 8K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보란 듯이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FTX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더니 마침내 저항을 뚫고 35K까지 도달했었습니다. 2023년 상승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이 프리불장 사이클이 작동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밸리뱅크 등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붕괴로 인한 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6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참전 소식이 있었죠. 이 비트코인에 붙었던 불이 지금은 알트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불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냥 오늘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날입니다. 이 비트가 시장을 견인하니까 알트가 함께 올라주는 것뿐 불장은 전혀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선행해서 올라갈 것이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물론 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르면 2024년, 2025년에는 다시금 불장이 올 것이고 그때는 기관의 참여와 동시에 개인의 참여로 인해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더 크게 오르게 될 겁니다. 그때쯤 어딘가에서 목표한 수익률을 이루면 나올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나올 때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계획대로 매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매도 생각하고 수익 실현할 생각하는 것은 삶을 바꾼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만입니다. 오를 때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내릴 때 계속해서 내릴 것 같은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은 분명 이제 상승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매도를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차분히 1에서 2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이나 상승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의연하게 가면 됩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마지막 골든 타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착실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